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오이를 잘만 먹으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이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지금부터 오이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선생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못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놀라셨나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은데요. 하지만 오이와 당근은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이의 95%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이 한 개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로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막아주고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도 있는데요. 짐작이 가시나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있는 엽록소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C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하나도 드실 수 없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따로 먹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시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열과 산성의 약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와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이랍니다.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과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의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2~3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입니다. 장아찌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음식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위암인데요.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이를 장아찌로 만들어 드시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며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오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K는 혈관과 뼈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K는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비타민 K의 수치가 낮았고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하자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혈관 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동맥경화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오이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만나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며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이는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간 하루에 오이를 300g 정도씩 섭취하도록 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실 때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 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땅콩 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땅콩 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의 노폐물도 배출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어 장내 환경을 만들어준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땅콩 100%로 만든 땅콩 버터를 드셔야 합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는 배가 있습니다. 햇빛에 피부가 그을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 오이팩을 하잖아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이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많이 먹을 경우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배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어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팩틴을 함유하고 있어 위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은 식초입니다. 요즘 오이에 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피세틴은 뇌를 건강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세틴은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란 성분도 풍부한데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요.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 지방을 분해 배출하여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오이를 먹었을 때 얻는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 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된답니다.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해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가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의 성분과 효능, 그리고 부작용과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그리고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완전 적다는 겁니다.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드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지만 완전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유 200ml 한 잔의 칼로리가 135칼로리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45칼로리에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칼로리 정도 들어있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에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입니다.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보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엔 단순당을 비교해 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에 5g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칼로리와 단순당이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정말 적은 양이니 하루에 수십 잔씩 드시는 거 아니면 영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시면 2잔까지 드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은 하루 2잔에서 3잔까지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세 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첫 번째는 암 예방 효과입니다.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김 교수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쥐의 대장암 세포를 넣어 대장암을 만들어 간과 폐로 전이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쥐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다른 쥐는 카페인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쥐에게는 커피의 다양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제를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카페인 커피, 클로로겐산, 카페인을 투여한 세 그룹에서 모두 전이가 똑같이 억제되었습니다.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암 발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커피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입니다.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가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봤더니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는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편의점에서도 많이 팔리는 간식으로 단밤을 빼놓을 수 없죠. 그만큼 밤은 우리에게 인기가 많은 먹거리인데요. 밤은 단순 간식으로 취급하기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영양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도 잘 알고 드셔야 보약이 될 수 있는데요. 밤을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밤의 효능, 그리고 밤을 쉽게 까는 방법까지 밤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달달한 밤은 의외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식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은 당뇨가 발병하기 쉽습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췌장뿐만 아니라 혈관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가 되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혈당 조절이 필수적이죠. 혈당 조절을 위해 밤을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밤 10개를 드셔도 괜찮지만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은 5개 이하로 드시기 바랍니다. 밤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 이유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효능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예방하며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밤은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좋은데요. 밤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아주 유익하고 밤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 위장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은 배탈이 났을 때 약으로 처방되기도 하는데요. 밤에 속껍질을 차로 드시게 되면 평소 배가 차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밤은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대사를 촉진하여 에너지 생산을 도와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젖산이 근육에 쌓이게 되면 피로를 유발하고 근육통을 발생시키는데요. 비타민 B가 젖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런 효능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근육의 통증까지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비타민 B는 신경계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이는 피로감을 줄여주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답니다. 혹시 치매가 걸릴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치매가 발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년 이후가 되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영양제를 드시게 되죠. 밤을 드시게 되면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영양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트립토판, 레시틴,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하게 되는데 세로토닌의 별명이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의 효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행복감이 높아지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세포를 구성하는 성분 중의 하나로서 뇌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은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예방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혈압을 완화하는 데에도 밤은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의 대표적인 효능 중에 하나가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죠. 다만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밤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년 높은 칼륨의 섭취는 약해진 신장을 더욱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밤이 다 좋은데 까는 게 쉽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밤 한 방에 쉽게 까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밤을 물에 담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밤에는 흙먼지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으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은 밤에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칼집을 내실 때는 칼을 이용해도 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가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찜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1시간 정도 지났으면 이제 찜기에 담아 2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끓기 시작하고 2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20분이 지나면 가스불은 꺼주시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찬물에 밤을 넣고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밤의 속껍질과 겉껍질이 분리가 되어 밤을 쉽게 깔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식었으니 한번 까볼까요? 잘 안 까지네요. 잘 안 까지는 밤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까지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경험 많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된다던데 왜 나는 안 될까? 고민만 하고 계셨죠? 왜 안 되는 건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삶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밤의 품종 때문입니다. 밤은 보통 3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약단밤, 대보밤,
옥광밤, 약단밤, 다른 밤들은 아무리 잘 삶고 굽고 해도 속껍질까지 한 번에 까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약단밤으로 삶아서 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밤은 칼집이 있는 약단담입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물에 씻어 주시고요. 씻은 밤은 1시간 정도 물에 불려줍니다. 물에 불린 밤을 찜기에 20분 정도 쪄주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죠? 20분이 지나면 가스불은 꺼주시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 뜸 들이기가 끝나면 찬물에 밤을 식혀줍니다. 다 식은 밤은 물에서 건져주시고요. 이제 손으로 밤을 까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짜잔! 어때요? 잘 까지죠? 다른 밤도 해보면 깔끔하게 잘 까집니다. 어때요? 맛있게 생겼죠? 밤 한 방에 쉽게 까는 방법 두 번째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하면 군밤 비슷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씻은 밤을 물에 불리지는 않고요.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20분간 구워줍니다. 다 구워진 밤 어때요? 벌써 벌어진 밤들이 보이죠?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잘 식은 밤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밤 까는 재미까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때요? 너무 잘 까지죠?